자, 오늘 EBS 연계에 대해서 뭐 질문이 많은데, EBS가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지? 실제로 어떻게 EBS 연계가 변화되어 왔고, EBS 연계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선 두 가지지.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중요하면 열심히 하고, 안 중요하면 열심히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EBS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EBS가 실제 수능에서 EBS 연계라는 것이, 그지? EBS 연계라는 것이 실제 수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많이 중요하면 많이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EBS 연계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공부량을 줄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가 생각하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자, 우선 여기에 흰색, 분홍색, 그 다음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데 논리가 4단계야, 4단계. 그지? EBS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수능은 45문제가 나오지. 너가 알다시피 4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듣기가 17문제, 독해가 28문제야. 듣기가 17문제인데 이건 정답률이 거의 90%야, 90%. 그지? 따라서 크게 문제가 안 돼, 실제적으로. 따라서 1, 2등급을 결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 만약에 자기가 듣기가 약하다. 그럼 선생님한테 그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예를 들면 알약이 있고, 주사가 있고, 링거가 있고, 입원이 있는데, 그지? 치료법이 4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면. 근데 선생님, 저는 귀에 질병이 있어요. 듣기에 질병이 있어요. 그럼 뭐야?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듣기에 자신이 없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요걸로 90% 이상 처방이 돼. 오케이? 아주 심한 경우는 조금 더 심한 경우. 그럼 여기서 대부분. 요까지 해서 거의 99% 끝나. 9%. 그지? 99%. 가끔 1% 정도가 링거. 입원은 거의 안 해도 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듣기는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90%니까 뭐야? 잘 준비만 하면 거의 틀리지가 않아. 생각해봐. 10%면 시골에서 듣기 문제 나오고 있는데 졸고 있는 애들이 전국에 한 10%, 7%, 8% 있다니까. 귀만 있으면 다 맞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애들은 대부분 뭐야? 아주 작은 질병이 있는 거야. 따라서 괜히 링거나 입원하지 말고 뭐야? 알약이나 주사로 끝낸다, 듣기는. 오케이, 여기까지 우선 잡고. 자, 그러면 듣기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독해가 28문제가 있는데, 자, 독해가 28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16대 12로 나왔잖아. 근데 철저하게 이 숫자로 다 그려줄 테니까 16도 12로 나왔는데 요 16은 뭐야? 우리가 흔히 좀 쉬운 문제. 즉 뭔 말이야? 웬만큼 단어 실력만 있으면 맞출 수 있어. 이 16문제는. 오케이? 이 16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여기에 뭐 단어만 웬만큼 안다. 그럼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요 16문제는 왜 또 쉽냐면 선택지가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그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 그럼 5번이 답이면 요 16문제는 1번은 답일 확률 0, 2번도 답일 확률 0, 3번도 답일 확률 0, 만약에 4번도 답일 확률 0, 5번이 답일 확률 1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따라서 지문에 있는 웬만한 단어만 알면 선택지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요 12문제는, 그지? 요 12문제는 단순히 단어만 갖고는 되지 않고 구조 분석 능력도 상당히 있어야 돼, 구조 분석. 왜냐면 문장이 길고 복잡하거든. 그 다음에 의미 이해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요 5문제가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16문제처럼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1번이 답일 확률 0, 2번이 답일 확률 0, 3번이 답일 확률 0, 요까지는 똑같아. 근데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한다고, 이 12문제는. 따라서 뭐야? 4번 같은 경우가 정답의 느낌이 한 40%, 5번이 정답의 느낌이 60%. 따라서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가 나온다는 거지, 4번쯤에. 뭔지 알지? 따라서 요 12문제가 결국은 뭐다? 승부다. 따라서 요건 크게 문제가 안 돼. 어느 정도 단어 실력만 있으면 16문제까지 맞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능에 있는 수능 영어 15문제를 갖다 분석했을 때 요 12문제가 결국 1등급, 2등급, 3등급을 결정하는 거라고 봐도 돼. 그지? 요 12문제가 한 30점 정도 되니까 요 12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뭐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1단계로는 뭐다? 결국 45문제지만 듣기는 아주 쉽게 해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독해 중에서도 16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다? 실제로 요 12문제. 요게 좀 까다로운 거지. 자, 12문제 해당되는 게 뭐야?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ABC 배열,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굳이 본다면 흐름 무관도 여기 포함이 돼. 흐름 무관. 그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도 좀 어렵냐면 제목이 좀 어려워, 제목. 오케이? 요런 것들. 요까지 포함할 수가 있겠네. 요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지? 고난도 12문제에 해당되는 유형이라고 보니까, 자, 요것들. 요 까다로운 12개가 결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결정한다. 요게 1단계 논리. 자, 2단계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핑크색이야. 자, 1단계에서는 요 12개가 승부수. 요까지 됐고. 자, 2단계. 핑크색 가볼게.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이건 수능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고, 이건 EBS를 이야기한 거야. EBS 연계를. 자, 45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뭐야? 33문제가 연계됐어. 근데 금년에 뭐야? 32문제로 한 문제가 줄었지. 뭐가 빠져버렸어? 빈칸에서 32번 문제가 연계였는데 비연계로 바뀌어버렸어. 따라서 요거 하나 줄었으니까 뭐야? 33개에서 32개로 연계가 하나 줄었어. 근데 이건 뭐야? 아직은 세모야. 즉 비연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32번은 6월, 9월에는 연계가 됐고 수능에는 연계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니까 아무래도 32번은 비연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긴 높은데 여전히 6월, 9월에는 연계가 되고 있었으니까 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어. 근데 우리는 뭐야? 엄격한 기준으로 봤을 때 32번 우선 빼버리자고, 비연계로. 연계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빼버리는 거지 우선. 자, 그럼 32문제가 연계가 됐는데 그 32개가 여기 나왔지. 듣기는 15개, 독해는 28개 중에서 17개 이렇게 됐는데, 자, 우선 요걸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아까 내가 듣기에서 자기가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 선생님이 쉽게 해결 가능하다 그랬는데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지. EBS에서 듣기가 공부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한 권하고, 그지? 한 권 플러스 한 5분의 1권. 따라서 1.2권 정도? 이 EBS 교재에서 1.2권 정도. 그지? 한 권하고 5분의 1. 이 정도 분량에서 15문제가 연계돼. 뭐 빼고 16번하고 17번 나오는 거 있잖아. 마지막에 나오는 거. 요걸 제외하고는 15문제가 그대로 지문을 갖다 쓴다고. 따라서 미리 요 교재에 해당되는, 그지? 수능 특강 영어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실전편에 있는, 그지? 그 듣기 모의고사. 요 두 개에서 실제로 15문제가 다 연계되니까 요 내용을 갖다 미리 좀 학습을 해 놓으면 시험장에 가서 듣는데 내가 이거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을 이 연계로 해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먼저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제 독해 28문제 중에서 17개가 연계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10하고 7로 나눴잖아. 이건 왜 그래? 이게 가짜 연계야, 가짜 연계. 즉 뭔 말이냐면, 자, 박근혜라는 세 글자가 들어갔어. 그지? 박근혜라는 세 글자가 들어갔는데 EBS 교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얘기야. 근데 예를 들면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는, 그지? 만약에 똑같은 박근혜인데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만약에. 그럼 이 두 개는 뭐야? 아예 다른 거지. 요 단어는, 핵심 단어는 들어갔지만 뭐야? 내용은 아예 다른 거잖아, 실제로는. 따라서 요 10개는 뭐야? 가짜 연계야. 근데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 우리는 45문제 중에서 32문제, 즉 70% 정도를 그대로 EBS에서 연계하니까 시골에서 혼자 공부해도 사교육 못 받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려고 약간 과장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요 가짜 연계를 진짜 연계라고 우기는 거야. 실제로는 뭐야? 요건 가짜 연계야. 왜? 단어는 있지만 내용이 전혀 생뚱맞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핵심은 뭐야? 아까 수능 영어에서 핵심은 12문제였던 것처럼 EBS 연계도 듣기가 15개 연계되지만 실제로 뭐야? 정답률이 90%짜리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 아니야.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은 EBS에서 연계되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지도 않아. 따라서 듣기가 약하다, 그런 한 5%, 10%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요것도 큰 의미가 없지. 그지? 32개가 연계된다 했는데 듣기에서 연계되는 15개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독해에서 17개가 연계된다 했는데 10개는 가짜야. 그럼 실제로는 뭐야? EBS 연계는 7문제야. 따라서 45문제 중에서 7개가 연계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지. 아, 그럼 선생님 32개가 아니고 7개 연계니까 EBS 연계는 굉장히 퍼센트가 적네요. 따라서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EBS 연계가 수능 영어를 갖다 학습하는데, 시험 보는데 얼만큼의 도움을 주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도움을 많이 못 주겠네요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오케이? 그러려면 여기 노란색, 파란색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견, 그지? 학원 강사들 중에서 학생들이 학원에 와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EBS 공부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 네가 점수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실제로 점수가 올라가려면 기본 실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작은 숫자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핏 보면 그래. 32개 연계가 아니고 7개 연계. 이건 똑같아. 근데 이 7개 연계에 대해서 어떤 선생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어떤 선생들은 굉장히 폄하하는 거지. 그지? 요 7개가 굉장히 중요한가? 즉 굉장히 중요성이 적은가? 나는 이쪽에 한 표야. 이쪽에 한 표. 그지? 7문제지만 실제로는 45문제 45개 중에 7개니까 퍼센트가 뭐 10% 20%밖에 안 돼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90%가 넘는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리야. 1단계 논리는 뭐다? 1단계 논리는 수능에 나오는 45개 중에서 정말 1, 2, 3등을 가릴 수 있는 고난도 12개. 나머지는 의미 없다. 자, 두 번째. EBS 연계는 32개가 아니고 몇 개다? 7개다. 요까지 두 가지 논리가 됐어.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지. 자,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와 볼게요. 노란색.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 우선 2개로 나눠놨지? 6개 1개로. 즉, 뭔 말이냐면 요 한 개는 요 쉬운 문제에 해당이 돼. 요 한 개는. 그지? 요 한 개는 어디에 나오냐면 30번에 나오는 지칭 추론이 연계가 되거든.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지칭 추론은 정답률이 80%가 넘어. 따라서 EBS 연계 중에서 요 한 문제는 16개 쉬운 거에서 출제가 돼. 근데 요 6개, 그지? 요 6개는 어디서 연계가 돼? 요 6개는. 요 6개는 슉슉슉. 요 어려운 데서 연계가 된다고. 따라서 수능에서 1, 2, 3등급을 결정하는 고난도 12문제 중에서 뭐다? 6문제는 EBS 지문이 거의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돼. 토시 하나 안 빼고. 그지? EBS가 이건 그대로 연계된다고 봐도 돼. 물론 이 6문제는 EBS가 연계가 안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자, 선생님이 45개 중에서 7개가 연계가 된다 했는데 요 7개 중에서 하나는 쉬운 데서 나와. 그러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 근데 요 6개는 어디서 나온다? 실제로 어려운 12개에서 나온다. 따라서 자, 이제 그럼 3단계로 들어와서 수능에서 1, 2, 3등급을 결정짓는 중요 유형 12개 중에서 6개는 EBS에서 나오고 안 나와. 따라서 EBS를 제대로 학습하면 어떻게 되겠어? 2등급까지는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요 30점을 여기서 15점, 여기서 15점이라고 봤을 때 EBS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으면 그럼 몇 점까지는 갈 수 있겠어? 85점까지는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2등급은 확보가 된다고. 됐지? 다시 한번. 듣기하고 쉬운 문제를 맞으면 70점 정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몇 등급? 3등급. 아무리 잘해봤자 3등급밖에 다 맞아도. 자, 근데 요 고난도 12문제 중에서 EBS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쓰는 요 6문제를 맞으면 몇 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85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뭐야? 2등급은 맞을 수 있다고. 따라서 자기가 지금 선생님 저는 지금 국어 수학 성적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담할 때는 국어 수학이 중요해. 국어 수학이 만약에 5등급, 4등급 막 이래. 그럼 뭐야? 빨리 이 점수라도 맞으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그래서 수시에서 논술을 쓰든 학생부를 쓰든 최저를 맞춰야 될 때 영어가 2등급이 돼 있어야 유리하거든. 따라서 뭐야?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 플러스 EBS 연계 문제만 맞아도 85점은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2등급을 빨리 확보해라. 그런데 선생님 저는 1등급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등급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이제 어디로 가겠어? 요 파란색으로 가는 거야. 자, 뭔 말이냐면 선생님 그럼 알았어요. 쉬운 거 맞았어. EBS 맞았어. 그럼 85점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틀리면 어떻게 돼? 2등급밖에 안 되잖아. 근데 나는 1등급이 필요해. 난 좋은 데가 갈 거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결국은 EBS를 해봤자 1등급은 안 되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EBS를 뒤지게 열심히 해봤자 2등급밖에 안 되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즉 EBS 연계를 열심히 공부해도 1등급 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네요. 이것도 착각이야. 왜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 요 EBS 연계 문제 6개를 맞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선 점수를 맞는다는 거지. 점수를 15점 정도를 쉽게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2등급이 된다라. 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게 중요한 거지. 요게 이제 논리 4단계야. 시간을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간. 그래서 지금 뭔 말이냐면 요 6문제를 갖다가 원래 EBS 연계를 못 느끼고 풀면 보통 요 6문제가 푸는데 2분 30초 정도 걸리니까 저 6문제가 한 16분에서 18분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요 6문제를 EBS 연계를 못 느끼고 풀면. 근데 EBS 연계를 느끼고 풀면 이게 보통 6분에서 7분이면 풀려버린다고. 왜냐면 한 문제당 1분도 안 걸린다고 실제는. 빠른 애들은 4분에도 풀어버려. 4분에도. 그럼 여기서 시간을 몇 분을 볼 수 있는 거야? 시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는 10분 정도가 돼. 한 문제당 최소 1분에서 1분 30초니까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8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요 6문제를 EBS 연계를 느끼고 빠르게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수가 15점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평소보다 시간이 8분에서 10분 아무리 못해도 6분에서 10분 정도는 시간이 남게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본 시간을 어디다 주는 거야? 요걸로 주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어려운 문제를 한 번 읽고 풀면 정답률이 40%, 두 번 읽고 풀면 정답률이 한 55%, 세 번 읽고 풀면 정답률이 한 70%까지 나온다고. 그잖아. 그럼 여기서 6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벌었으니까 뭐야? 적어도 이 어려운 문제를 두 번 또는 세 번은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6문제 중에서 최소한 반 타작 이상은 한다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잖아.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3개를 맞으면 91점이 되는 거고 4개를 맞으면 94점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근데 보통 4개 정도는 맞는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2번, 3번 읽은다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그럼 이제 다 끝났네. 1단계 수능 영어는 45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듣기는 너무 쉽고 그 다음에 독해 16문제도 기본적인 단어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결국은 1등급을 겨냥하는 건 30점을 차지하는 이 12문제 정도 된다. 됐지? 오케이, 요까지. 1단계. 2단계는 뭐다? EBS 연계가 45개인데 실제로 듣기에 나오는 15개는 의미 없고 독해 중에서도 가짜 10개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연계되는 건 뭐다? 7개다. 근데 이 중에서 6개는 어려운 데서 나오고 1개는 지침 추론에서 나오니까 이건 쉬우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 요 6문제를 정확하게 요 어려운 문제에서 체감을 한다면 EBS가 연계되는 6문제를 맞추긴 맞추는데 그래서 15점이 오르는데 그래서 85점까지도 확보가 되는데 남은 15점을 할 때 뭐가 도움이 된다? 여기서 본 시간이 도움이 된다. 뭔 말 알겠지? 따라서 이 6문제를 EBS를 정확히 체감하면 시간을 최소 6분에서 많으면 10분, 12분까지 볼 수 있다. 여기서 본 시간을 비연계 고난도 6문제다 투자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한 번 읽고 풀어야 될 문제를 적어도 2번, 3번 읽고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 그러면 94점 확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노멀한 거야, 실제적으로.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EBS 연계라는 게 자, 중요해, 안 중요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상당히. 특히 평소에 시간 부족이 많았던 친구들, 이런 애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EBS 연계 문제는 나한테 점수도 주지만 뭘 준다? 시간을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따라서 평소에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긴장감이 큰 학생들, 조금 실제 중요한 시험에서 긴장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가 주는 2가지 효과 중에서 이건 당연한 거고 시간을 넉넉하게 벌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멘탈적으로 여유가 발생하겠지. 그 여유를 바탕으로 비연계 고난도 어려운 문제를 2번, 3번 읽으면 6개 중에서 4개 이상은 충분히 맞는다. 그러면 94점 이상은 확보가 가능하다. 뭔지 알겠지? 따라서 EBS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시간 부족이 있거나 긴장감이 큰 친구한테는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된다 이거지. 뭔지 알지? 자, 그러면 이제 EBS는 엄청 중요하다. 비록 6개, 7개, 100개 연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매우 중요하다. 왜?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들어야 될 동영상은 뭐겠어, 당연히? 그 다음 들어야 될 강의는 그러면 EBS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건가? 뭔지 알지? 그럼 EBS에 대한 올바른 학습은 요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촬영을 해줄 테니까. 오케이, 여기까지.